이제 보복해야 되겠다는 국민의힘에 있는 거죠. 본인이 보복해야겠다. 그렇죠. 내가 그동안 국민의힘에 헌신하고. 그리고 경선할 때 마지막에 이번에는 한덕수 데려다가 흔들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위장 취업했다고. 네. 48명이 네. 홍준표 전 시장 돕는다고 했지만 다 그냥 위장 취업자라고 얘기를. 처음에 홍시장 홍 시장 48명 본인이 오, 확보했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들이 다 위장 취업자들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네요. 네. 김문수 캠프뿐만 아니라 홍시장 캠프도 그렇죠. 다 위장 취업이다. 위장 취업자. 와, 이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제 분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도 그냥 한번 XX 내봐라. 뭐 이렇게 그런 거지 뭐. 어제 홍준표 전 시장이 기구가 있었어요. 인천공항. 예. 인천공항 했는데 이제 제가 또 홍 시장님 또 제가 또 절친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jetlag. 아직은 시차 적응이 안 됐을 것 같아서 오늘 쉬었다가 오늘 아침에 통화했거든요. 그 새벽에 이제 6시 한 반쯤에 전화 드렸더니 나중에 콜백이 오셨어요. 9시쯤에. 네, 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사 하나 썼습니다. 단독으로. 했더니 말씀 야만 이거예요. 제가 이제 야권 뭐 저거 있잖아요. 정당 해산 최근에 말씀하시니까 네. 야당 탄압 이런 거 뭐 하지 말자. 그 처음에 말하니까 그럼 혹시 위원정당 해산은 이 정치보복이라는 뭐 이런 설도 있다. 네.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지. 통진당도 그건 법치다. 통진당도 해산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야마를 저걸로 뽑았습니다. 홍 시장님의 이 심리 상태 왜 이러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정주 기자의 저 제목이 많이 네. 쓰였어요. 저도 그죠? 다음 날 내일 어느 방송에서 네. 저거 제목 쓰려고 이미 캡처돼 놨어요. 네. 네. 화가 난 거죠. 원한이 있는 거고 이제 보복해야 되겠다는 심리가 국민의힘에 있는 거죠. 본인이 보복해야겠다. 그렇죠. 내가 그동안 국민의힘에 헌신하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2017년도 대선 나간 거. 나 경남지사 잘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출마라고 해놓고 그렇죠.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런 나를 2021년도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를 그렇게 그냥 핍박을 하고 나 아무것도 맞죠. 안 도와주고 윤석열 데려다가 대통령 시키고 이게 맞냐 이 배신자들아 오히려 그렇게 막 그리고 경선할 때 하는 마지막에 이번에는 한덕수 데려다가 흔들고.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위장 취업했다고. 네. 48명이 네. 홍준표 전 시장 돕는다고 했지만 다 그냥 위장 취업자라고 얘기를 김문수 했었잖아요. 네. 아니 한덕수 48명이 네. 처음에 홍시장 홍 시장 48명 본인이 오, 확보했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위장 취업자들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네요. 네. 김문수 캠프뿐만 아니라 홍시장 캠프도 그렇죠. 다 위장 취업이다. 위장 취업자예요. 와, 이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제 분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도 그냥 한번 XX 내봐라. 뭐 이렇게 그런 거지 뭐. 그리고 홍 시장이 어쨌든 보수에 네. 뭐 사실 다음 대권을 노리든 뭘 하려면 지금 국민의힘이 그냥 이 주류들이 그대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이 깨져야 돼요. 음. 그리고 뭐 그거는 홍 시장이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봐도 국민의힘이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쇄신도 사실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홍 시장의 말이 사실은 상식과 맞닿아 있는 측면도 있고. 근데 또 홍 시장의 이익으로 봐서도 지금 국민의힘은 뭐 위원정당까지는 모르겠지만 지도부나 전면 거의 뭐 해산 스스로 해산할 정도의 이게 아니면 홍 시장이 못 들어오는 이익과 상식이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저 말을 계속 많이 하시길래 저는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위원정당 해산 있잖아요. 이거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이게 진짜 센 거잖아요. 저는 신청할 것 같아요. 청구는 할 수 있죠. 네. 네. 근데 그 프레임에 가둬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인용이 안 되더라도 몇 달 걸리니까. 네, 그냥 저 정당은 내란 동조 정당, 반민주적인 정당 그 프레임에 가둬둘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프레임에 가둬두면 대구 경북은 몰라도 네. 수도권과 PK 지역은 망하죠. 자신들이 네. 확실하게 더 뭐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할 것 같아. 저는 안할 약간 것 같아요? 반대예요. 안 할 것 같아요. 청구 안 한다. 지금 굳이 위원정당까지 안 해도 지금 3대 특검이 굴러가잖아요. 이제 7월 되면 엄청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내란 특검도 있지만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는 혐의가 16가지인데 네. 최소 48가지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 계속해서 지금 막 기자들이 다들 각 언론사의 기자들이 몇 명 투입해야 돼. 네. 뭐 이 정도예요. 워낙 이슈가 많이 저희도 나올 지금 겁니다. TF 차렸습니다. 지금 네. 법조 정치 아이고.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네. 네. 그러면 거기서 막 나오는데 굳이 다른 이슈를
이거는 특검이라는 별개의 기관이 진행되는 건데 굳이 여당이 또 굳이 청구는 법무부만 할 수 있거든요. 굳이 정부가 나서서 거기에 숟가락을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 반발도 오히려 역효과도 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일부 개별 의원들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물론 박홍근 의원이 정당법처럼 네. 그렇게 했지만 당에서 그걸 당론으로 간다. 일단 정당법에 대해서는 또 하나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해야 되는데 법무부가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그리고 또 내년 지방선거 되면 오히려 역풍도 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 만약에 네. 내년 지방선거 지난 다음에 뭐 어떠한 이슈로 몰린다 이재명 정부가 네. 그러면 카드로 혹시나 얘기 쓸 수 있지만 저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그냥 해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유, 보수파 그래도 진영에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 보수파 진영 정당이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아. 왜냐하면 이 기자님 저는 진짜 보수파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국민의 사랑과 선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좋은 보수가 서야죠. 근데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되는 거 봐보세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하에서 호가호위 누렸고 권력을 쥐었던 그 영남의 주류 세력들이 그렇죠. 권력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60명이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바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 정당은 점차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냥 영남 자민련으로 소멸될 거 아니냐. 수도권은 정말 다 폭망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서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이제 방식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할 거냐, 표심으로 없앨 거냐. 그 표심은 지금 3년 후라서 네. 총선이 3년 후라서 너무 멀고 네. 그 전에 자기 정화를 할 수 없는 필터가 고장났어요. 저기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그 정리가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위원정당 이거 되면 의원직 상실이잖아요. 상실이지. 네, 그럼 이 108명을 날린다고요? 7명. 근데 네. 사실은 뭐 헌재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청구가 만약 된다면 네. 저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정당을 해산시키는 건 전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기본적인 절차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반대고 저는 이제 가능성 있는 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에서 만약 대패를 한다 국민의힘이 네. 그러면 커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이번에도 부울경에서도 10% 포인트 정도를 김문수 후보가 앞섰거든요. 그래서 쉽진 않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부울경을 잃으면 대구 경북으로 제한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산 경남에 있는 의원들이 거기에 그래도 30여 명, 35, 6명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야 이러다가 2년 뒤 총선에서 내 자리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쇄신 이걸 얘기할 텐데 만약에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면 지금대로 그냥 갈 수 있죠. 그 말 나왔으니까 그러면 쇄신하는데 전당대회 연다고 오늘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조기 전대 하자. 계산이 끝났다. 예. 그건 전당대 열겠다는 건 계산이 끝났다. 그러니까 누가 당선될지도 찍어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권을 계속 줄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끝난 거지. 후보는 아직 결정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누굴 내든 간에 한동훈 안 나올 것 같고 나오더라도 우리가 당권은 계속 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당대회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한 전당대회 해가지고 당권을 뺏길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지면 하겠냐고요. 안 하지. 네.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제 계산 나온 거야 이제. 전당대회 김문수 후보가 제가 물어보니까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나가겠죠. 네. 네. 99% 나오죠. 이렇게 되면 진짜 뭐 5년에 단 2명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대 양대 정당의 그렇죠. 대선 후보는 5년에 2명씩 맞아요. 나오는 건데 그 한 명을 해봤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자리도 하늘이 내린 거예요. 그럼요. 네. 일단 가능성 어떻게 따지면 5대 5고 네. 뭐 48대 52의 가능성을 보는 대권을 잡는 그런 자리인데 근데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네. 관악산에 오늘- 턱걸이를 하든 훌라후프를 돌리든 뭘 하든 턱걸이 그 겁나 상태로 잘하시더라고요. 절대 집에 못 갑니다. 오,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도부 선출 규정에 네. 별표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네. 턱걸이 10회 기본으로 이렇게 늘 수 있겠지. 안동훈 전 대표 떨어진 거 아닙니까? 30개 한대. 그러니까 저는 저 얼마 전에 제가 솔직히 만난 크로스핏을 한 10년 이상 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턱걸이 제대로 30개 절대 못한다. 허위사실 공표를 해야 된다 이거.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동훈 전 대표 진짜 한번 모시고 싶어요. 우리 뭐 모시면 제가 여기다 턱걸이 설치해놓고 한번 30개라고 하니까 좀 깎아드릴게요. 20개로. 돌돌이를 해놔요. 돌돌이. 돌돌이. 그
오늘 한길 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거기서 보면은 국민의힘 차기 지도자 뭐 이런 거에 김문수가 압도적이에요. 거기서. 아니 다른 여조에서는 오차범위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압도적이에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건 중요하죠.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한동훈이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배 정도 앞서요. 그러면 현재 룰대로 하면은 김문수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 안 나오겠어요? 그런 데이터 보면은 당연히 나갑시다라고 옆에서 김재원 전 비서실장이 꼬시겠지. 나가셔가지고 저 대구시장 공천 좀 주십시오. 뭐 이러겠죠. 저는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 정당의 그 어떤 민의를 받아들이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들이 투표한다 그래도 사실은 여기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럼 당원들 투표율도 되게 낮습니다. 사실 50이 안 될 때가 많아요. 특히 지지층도 그러면 지지층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번에 예를 들어 1,500만 표 이상을 가져갔잖아요.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가. 마약 봤죠. 네, 그러면 1,500만 표 이상을 가져갔는데 그럼 이분들이 1,500만 표 내구나. 그럼 이분들이 다 그러면 여론조사나 이런 거 다 응하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면 뭐 이쪽이 맨쪽이 민주당 지지층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이다. 그래프가 이렇게 강도에 따라서 그러면 딱 요 정도가 예를 들어 1,700, 1,500 이렇게 양쪽으로 투표했다고 그렇죠. 해도 여론조사에서는 여기만 응답. 맞아요. 그럼 이분들이 마치 지지층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처럼 돼요. 저는 이러는 방식의 의견 수렴 과정은 상당히 잘못돼 있다. 과대 대표되는 게 많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김문수 전 후보가 다시 당 대표를 한다. 저는 상당히 이건 우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이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사실 대의민주주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도 양식 있는 우리가 이렇게 가산한데 자꾸 얘기를 해서 이 의견을 돌려놔야 되는데 주류가 이 지표식물이 여기서 잡힐 게 아니라 여기서 잡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쪽을 하는 걸 오히려 의원들이 방치하고 있다.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야, 큰일 났네요. 근데 이게 다시 일어서긴 해야 되는데 아니 오늘 보니까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거는 선의 경쟁인가요? 정청래, 박찬대. 아니 근데 제가 네. 이제 당 대표 선거를 실무적으로 치러봤는데 네. 진짜 치열해요. 정말로. 네, 뭐 옛날에 김무성. 네, 서청원 김문 싸웠을 때 진짜 장난 장난 그때 여기는 좀 엄청 셌죠, 근데. 그때 네. 친박 친이해가지고 네. 엄청 셌죠. 세력 싸움과 그 감정 싸움이 그쵸.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 끝나고 봉합 잘 안 되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서청원 최고는 자기가 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그런 하고 분위기였죠, 사실은. 그리고 충격이 빠져가지고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했어요. 졌다고? 졌다고 입원했어. 그래서 무대가 봐라 성철아, 내가 가서 저기 병문안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아니, 가셔야죠. 그래도 갔어요 병문안. 가고 나서도 좀 한참 있다가 퇴원을 하면서 나와가지고는 엄청 이제 당 대표를 공격을 하던데. 지금이야 정청래 의원도 박찬대가 되나 내가 되나 뭐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얘기지만 이제 박찬대 본격적인 출마 선언하고 선거운동 시작하면 이거 양쪽에서 과거에 말이야 네가 이거부터 다 까발려집니다. 맞아요. 그 정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내부 전쟁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의원들도 쫙 갈라져가지고 이제 별동대가 있고 주력군들이 있고 정말 볼만할 겁니다. 권력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선거란 게 내부 선거도 근데 내캔넥으로 하지 말고 한쪽이 미는 게 나아요. 민다? 아예 압도적으로 뭐 7대3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는 없는데 그 이후에 포스트에 좀 평화가 찾아오는 게 빨라요. 근데 49대 51이잖아요. 아우. 박 터집니다. 그 인정 못해요, 솔직히. 근데 뭐 원칙상으로는 그런 경쟁을 통해서 사실은 조금씩 개선되는 거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격한 걸 룰만 좀 만들어놔서 그렇죠. 지지자들이 이 룰을 깨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좀 마타도를 너무 근거 없는 비방을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야 그건 아니지라는 문화만 형성되면 돼요. 그러면 사실 내부 경쟁은 예를 들어서 뭐 물론 뭐 압도적으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기긴 했지만 지난 대선 경선 과정도 그런 게 없었고 그 전에도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좀 룰을 좀 잘 지키고 그런 문화만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한 명이 무조건 압도되라고 할 수는 그렇죠. 없는 거고. 네, 정치는 또 도전과 응전이죠. 저는 이제 흥미롭게 보는 지점이 이거예요. 어.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민주당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 30이잖아요. 맞아요. 이 세 개의 계층에서 누구를 더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이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르죠. 그게 대단히 나중에 보면 해석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청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씨에게 매달리고 있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거의 매일매일 출연하더라고 보니까. 아, 오늘 영주 형이 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네, 방송에서 그죠? 아 이거 기사 쫙 터지더라고요. 근데 기분 나빠요 그것도. 음. 제가 어제 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먼저 얘기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왜 그건 기사가 안 나와? 아니, 소영주 소장이 방송한 건 네. 장성철 소장이 어제 이렇게 얘기하던데 제가 볼 때 맞는 말 같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는 게 소영주 소장의 맥락이에요. 아 그러니까 실제 커테이션 그렇게 얘기했어요? 커테이션 있죠. 아 근데 근데 왜 본인이 한 것처럼 나오죠? 근데 기사를 본인이 그렇게 썼지. 여기는 장소영 소장님은 관찰자고 그다음에 소영주 소장은 지금 여당에 있기 때문에 그쵸. 내부자잖아요. 그렇죠. 사실 또 다른 거예요. 아 그래서 내부자가 볼 때도 이런가 보다라고 해서 나온 거죠. 기분 나빠요 솔직히. 아 그러네요. 명심과 어심의 대결이다. 제가 어제 딱 가서 얘기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제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저도 맨날 이래요. 단독 쓰잖아요. 제 거는 저 네이버 밑에 있고 이상한 사람 뭐 그러니까 또 이상하다보다는 인터넷 매체가 막 우락가 해가지고 막 댓글 3,000개씩 쫙 했는데 나중에 보면 네가 썼니? 보통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 네가 썼냐고. 근데 안 썼다 안 썼어. 요새 그래서 제가 원소스 뭐 할 힘이 없어요. 뭐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압니다. 그래도 알아요? 다 이 기자님 네, 쓰시는 우리끼리 거 뭐 다 그냥 자랑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게 애매할 것 같아요. 뭐 네. 사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제가 여러 민주당 분들이나 이런 의견 들었을 때 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해석하기에는 네.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이재명 대통령과죠. 대통령과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또 당 대표의 자리이기 때문에 또 정청래 의원이 오랫동안 지지자들의 많은 또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잖아요. 그러면 득표차도 있고. 그럼 만약 여기서 정청래 의원이 되거나 또는 어디에서 뭐 더 많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자 사실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지지층들에 알려진 건 박찬대 의원이 더 가깝다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인식돼 있어요. 인식이 근데 중요하죠. 그 인식과 반대의 결과가 만약 나오거나 혹은 이 인식이 봤을 때 비슷하게 나온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럼 약간 그런 건가? 이런 메시지까지도 될 수 있어서 되게 미묘한 거예요.